중국 우려감 상승, 그래도 관심 가질 섹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중국이 또 어제 기준금리 관련해서 좀 조절을 했어요. 예상보다는 조금 적게 인하를 했던 것 같기도 한데 네. 최근에 중국 상황이 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 네. 시장도 그렇고 내수도 그런데 이슈 짚어주시죠. 일단은 이제 봐야 될 섹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카지노하고 이제 의료 관광 쪽을 이제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상황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7월 달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7월 24일 날 중국 공산당에서 중앙정치국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예상을 하시겠지만 경제정책의 어떤 핵심 키워드로 뭘 제시했냐면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 그리고 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한 내수 확대 이런 걸 제시를 좀 했거든요. 근데 상당히 조금 이례적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그 시진핑 주석이 그동안 했던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 집은 사는 곳이지 사는 게 아니다, 사고 파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 똑같은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투기를 막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이 시진핑이 얘기했었던 이런 경고성 슬로건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시진핑도 이제 입장을 바꿨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그만큼 시진핑 같은 경우도 이 지금의 어떤 상황을 상당히 좀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만큼 이제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것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게 영어로는 컨트리 가든 중국어로는 비구이위안, 한국어로는 벽회원 이렇게 되는데 이름이 많아요. 네, 많아요. 네. 그래서 영어 이름도 있고 중국어 이름도 있고 한국어 이름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2021년도 헝다 사태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와한다 그리고 이번에 또 컨트리 가든 비구이위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게 어찌 보면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어쨌든 이제 중국판 리먼 사태로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네. 게 상당히 좀 지배적입니다.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어쨌든 꾸역꾸역 막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항상 예고된 위기는 안 온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조금 그래도 안심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서 중국의 경기가 좀 앞으로는 식어버릴 가능성이 좀 네. 높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제 이 단체 관광을 허용을 하게 되면서 나가는 것도 나가라 대신에 또 들어오는 것도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제시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부동산 그러니까 항상 중국 얘기할 때 부동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항상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이 중국의 GDP의 25%가 부동산에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도시 근로자의 40%가 건설 노동자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안 그렇군요. 좋아지게 네. 되면은 이게 결국에는 내수시장 악화로까지 연결이 되기 연관이 있었네요. 네, 그렇죠. 그 연결이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성중촌 개조라는 얘기를 일단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도시 외곽에 이주민들이 거주하는 열악한 주거지구라고 좀 보면 되는데 네.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비하하는 건 아니고 쉽게 예를 들게 되면 어떤 거냐면은 소위 말하는 달동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금 이제 주거 환경이 낙후된 곳들을 재개발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성중촌 개조가 재개발과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시근로자 40%가 건설 노동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쨌든 일을 해야 되거든요. 돈을 벌어야 돼요. 맞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 근로자의 그러니까 건설 노동자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중촌 개조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들이고 그리고 사회 기반 시설 건설, 이건 에서시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휴 부동산 개조 이런 것들 어찌 보면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재건축, 네. 이런 거, 리모델링 뭐 이런 개념이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으로 어쨌든 좀 살려보겠다. 그러면서 이 건설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수입이 발생될 수 있게 그리고 정말 정말 저는 놀랍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중국이 많이 발전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한 달에 1만 유안, 그러니까 1만 유안이 어느 정도 되면 우리나라 한 1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벌게 되면은 중국에서 한 몇 퍼센트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글쎄요, 얼마나 될까요? 중간? 중간이 한 50%? 네. 너무 갭이 커서 그래요. 놀라지 마세요. 네.
중국에서 한 달에 180만 원을 벌게 되면은 상위 1%에 들어가요. 아, 그렇군요. 한 달에 1만 위안을 넘게 벌면은 네. 상위 1%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 중국의 중산층이라든지 저소득층의 소득이 상당히 낮다라는 것을 반증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분들이 지금 현재 소비를 안 한대요. 네. 그러니까 저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의 저축률이 45%가 이제 넘어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니까 수입이 없다 보니까 소비를 못 하게 되는 거고, 소비를 못 하게 되면 상당히 미래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을 안 쓴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저축으로 모아둔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의 어떤 경제 위기, 그 만성적인 소비 부진이 그러니까 높은 저축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일자리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봐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시 근로자의 40%가 이 건설 노동자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일할 수 없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소위 말하는 그 외국 기업들이 중국 내부에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유들인데, 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중국에 투자를 안 해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많이 빠져나오는데, 이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는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소비를 할 수 없는 상황들. 그러니까 저축률이 높은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소비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매 판매, 그 중국의 경기 지표 중에서 소매 판매를 한번 보게 되면은 4월 달에 18.4%까지 급격하게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급격하게 꺾이고 있어요. 그렇네요. 지금 6월 달 같은 경우는 이 그래프가 6월 달 같은 경우는 3.1%거든요. 지금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근데 7월 달 같은 경우는 2.5%예요. 지금 예상치는 4.5%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매 판매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소비도 있고 소매 판매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은, 개인 소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소비자 입장에서 얼마만큼 소비를 하냐는 지표인데,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 얼마만큼 물건들이 많이 팔려나고 있는 것인가, 기업들의 이 공산품에서 얼마만큼 소비를 하고 있느냐, 이걸 나타내는 게 소매 판매 지표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4월달 이후로 급격하게 꺾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4월달 전까지는 마이너스에서 18.4%가 급격하게 올라가잖아요. 저게 결국 유동성 효과라는 거죠. 시중에 돈을 푸는 효과가 있었는데, 돈을 푸는 효과가 이 4월달 기점에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오프닝 할 때 말씀해 주셨듯이, 중국이 어쨌든 그 LPR 금리 0.1 인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중국 정부는 이제 계속해서 유동성이 기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유동성 효과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면은 금리를 아무리 낮춘다고 하더라도 이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일본이 장기적인 어떤 저금리를 가져가게 되면서 디플레이 빠져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어떤 경기 동력이 꺼지게 되면서 과거와 같은 어떤 가파른 경기 성장은 이제는 기대하기에 상당히 무리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중심이 되고 있는 중산층이라든지 저소득층의 어떤 소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을 일단은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렇군요. 중국이 이제 일본이랑 비슷하게 또 잃어버린 10년에 진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는 유동성에 기대기에는 조금 부족한 효과들이 확실히 지표로도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D에 대한 공포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요. 오늘 주제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들이잖아요. 어떤 종목들을 볼까요? 간단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도 쓰는 사람은 쓰고, 그리고 부유층 소비는 계속 늘어난다라는 거죠. 예전에 그 코로나 구간에서도 보게 되면 명품 매출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유층 소비는 물론 경기가 너무 안 좋게 된다라면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부유층 소비는 그래도 괜찮다라는 것들이죠. 최근에 뉴스 기사를 보게 되면은 이제 명동 쪽 같은 경우도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들어왔다는 뉴스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180만 이상 버는 분들이 중국에서 1%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중국의 인구가 한 15억이라고 그냥 끊어볼게요. 그렇게 보게 된다면 1%면 1,50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500만 명 중에서 절반만 우리나라로 오더라도 정말 성공입니다. 한참 코로나 이전에 중국 관광객이 많이 왔을 때가 300만 명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1% 이하 1,500만 명 중에서 한 200만, 300만 명 오더라도 우리는 뭐 상당히 좀 그 소비 효과는 상당히, 내수 효과는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 부유층이 하는 소비, 보는 것들이 결국 명품, 그럼 우리나라로 오게 된다라면은 이 면세점에서 명품 소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분들이 또 어디에 갈까요? 카지노.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의료 관광.
이런 것도 결국 뭐 저보다 앵커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 피부 미용 쪽 돈 많이 들어간 건 더 잘 아시잖아요. 비싸죠. 네, 네. 비싸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결국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돈 있어야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결국에는 이제 카지노 그리고 피부 미용 의료기 중심의 의료 관광주가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네. 말씀드린 게 결국 그런 근거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 같은 경우 지금 홍수가 나고 지금 중국에 지금 베이징에 홍수가 많이 나가지고 문제잖아요. 홍수가 나도 디플레이션 얘기가 나와도 지금 뭐 좀 전에 말씀드린 컨트리 가던 얘기가 나와도 한국에 온 사람도 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중산층이라기보다는 결국 부유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분들의 어떤 포커싱을 맞춰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라든지 카지노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침습 시술 저보다 더 잘 아시죠? 왜 제가 더 잘할 거라 아니 생각하시죠? 그런 쪽은 이제 남자들 물론 요새 남자분들도 많이 관심을 좀 가지지만은 그래도 이제 조금 이제 좋은 일을 앞두고 있기 잘 때문에 알고 그런 쪽으로 있습니다. 이제 네. 시술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안 아픈 시술 이렇게 좀 알고 있는데 이게 그 아시겠지만 관광 같은 경우는 한 5일 일주일 정도 오잖아요. 네. 근데 요 기간 안에 그 시술 시간이 짧고 또 빠르게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살짝 이렇게 좀 이렇게 변화를 주고 가도 중국에서는 티가 안 나다 보니까 네. 이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 관광, 특히나 피부 쪽에 상당히 인기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고, 근데 제가 화장품 말씀 안 드리잖아요. 맞아요. 화장품은 수혜가 안 된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그래요. 이 화장품을 소비한 주 소비층이 이제 한 단계 또 바뀌었는데 네. 15세에서 또 39세 이쪽으로 이제 또 바뀌었는데 이분들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 중국의 애국 소비 운동, 고차 운동. 네. 요것 때문에 한국 화장품뿐만 아니라 중국 외 화장품을 잘 안 쓴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차오 운동이 조금 화장품 섹터에 부정적인 이슈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가성비 좋은 중국 상품도 상당히 많다라고 합니다. 어차피 이거를 ODM, OEM을 맡기면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뭐 코스맥스라든지 한국콜마 이런 쪽으로 OEM인지 ODM 쪽을 맡기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 내에서도 이렇게 가성비 좋은 뭐 상품이 상당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같은 경우는 예전과는 좀 달리 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확실히 뭐 단체 관광이 네네. 풀리면서 소비 수혜 종목들이 있지만 말씀 주신 대로 중국의 부유층의 소비 네네. 패턴에 좀 맞춘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뭐 카지노나 미용 의료기기 말씀을 주셨는데 뭐 네네. 관련 종목도 그럼 이쪽일까요? 네네. 관련 종목 이제 세 가지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네. 첫 번째 이제 롯데관광개발, 두 번째는 호텔신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노진입니다. 네. 롯데관광개발은 카지노 얘기가 나오게 되면 항상 변동성이 제일 크게 나오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당연히 롯데관광개발이 수혜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자, 1차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해외로 나갈 겁니다. 나갈 건데 자, 아무래도 중국의 서부 쪽보다는 북동부 쪽이 아무래도 소득이 아무래도 높습니다. 부유층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은 뭐 상하이 쪽이라든지 북경 쪽이라든지 이 기준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이쪽에서 마카오 가는 거하고요. 서울하고 제주 가는 거하고 어디가 더 가깝냐면은 우리나라가 더 가깝습니다. 우리나라 2시간 걸리고 네. 마카오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좀 더 가까운 쪽으로 똑같은 가성비라면은 똑같이 좀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있다라면은 아무래도 좀 가까운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마트 같은 데 혼자 좀 잘 가는데 똑같은 이제 상품도 있고 가격이라면은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A란 마트가 2시간 걸리고 B란 마트가 1시간 걸리게 되면은 똑같은 상품에 똑같은 가격 품질이라면 어디 가냐면 저는 당연히 B마트를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피부 미용이라는 걸 받더라도 그래도 가까운 데 가시지 않을까요? 조금 이제 더 좋은 데 그렇겠죠. 그렇죠? 네. 제가 비꼬는 거 아닙니다, 절대. 절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다 보니까 그렇게 또 말씀드리죠. 가까운 데를 선호하죠. 네. 네. 가깝고 이제 좀 더 유명하다 싶으면 가까운 데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7월 달 이후로 이 제주도 쪽에 직항노선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또 제주도 같은 경우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이점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마카오보다는 우리나라를 오게 되는데 또 우리나라로 온 이유가 뭐냐면은 1차적으로 제주도 쪽으로는 이런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이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복합 리조트, 이게 또 중국인 전용으로 만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젠커님이 김은별 맞잖아요. 네네. 그래서
똑같은 시술을 받더라도 그냥 다 같이 가는 것보다 기업별 전용이 있으면 좀 더 이제 대우받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뭐 그런 거게 그런 뭐 맥락이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중국이 죄송합니다. 제주도가 어쨌든 그 롯데관광개발에 있는 복합 리조트가 중국인 전용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편하고 또 편리함이 또 있겠네요. 네. 좀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롯데관광개발이 그런 연유를 해서 다른 카지노보다는 그 주가 변동성이 더 크다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 관광이 들어온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직항 노선이 재개가 되고 난 이후에 카지노 매출이 99억 6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100억 정도로 네. 이제 급증이 한 상황이고 드롭백도 1,037억 원을 기록하게 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픈하고 난 다음에 사상 최고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어쨌든 이제 8월달, 9월달 넘어가게 되면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주 직항 노선이 200편으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럼 더 많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카지노 매출도 그렇고 드롭백도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롯데가 이 복합 리조트뿐만 아니라 거기다 호텔까지 같이 지어놨어요. 맞아요. 그럼 거기서 네. 묵지 않을까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호텔 매출, 카지노 매출이 같이 급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중국이라든지 외국인 투숙객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호텔 매출이 7월달 같은 경우는 124억 원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 내년에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 카지노에서 탑픽으로 제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4.4%까지 오르는 것들이 네. 저는 뭐 그런 연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롯데관광개발이 6호 쪽에 수혜주가 가장 강하다 이런 분석들이 좀 많더라고요. 확실히 제주도라는 이점 그리고 카지노가 또 굉장히 가깝게 전용으로 건설이 그쵸. 돼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네. 네, 나머지 종목들도 설명 주시죠. 남은 종목 이제 호텔신라인데 요거는 이제 제주도라는 이슈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게 되면은 호텔신라도 수혜가 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직항 노선도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내년 3월달까지 크루즈선이 어제 예약이 풀이라고 합니다. 네. 내년 3월달까지. 그러면 중국 그만큼 많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명품 소비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면세점. 그렇게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이 신라 면세점 제주점이 있는데 여기가 또 이제 매출이 또 대박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연유가 있다 보니까 신라 면세점 제주점 같은 경우는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란지 상품들을 또 이제 확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역 전담 인력도 확충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롯데관광개발에서 말씀드렸듯이 또 투숙 이 사람들이 묵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뭐 5일, 7일 묵어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제 롯데관광개발이 하는 호텔이 다 소화는 못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주신라 호텔이라든지 제주신라 스테이라든지 이쪽이 이제 또 수혜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네. 거죠. 지금 현재 제주신라 호텔 같은 경우는 투숙률이 한 78%가 되거든요. 많이 올라왔네요. 그죠? 많이 올랐죠. 근데 중국인들이 오게 되면은 당연히 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스테이 같은 경우도 이제 85%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것도 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본다라면은 호텔신라는 이제 제주도에 있는 이 호텔이란지 면세점 그리고 스테이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호텔신라도 수혜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주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숙박업 쪽으로 해서 호텔 네네. 신라까지 면세도 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또 추천을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노진도 알아볼게요. 네네. 일단은 이노진 같은 경우는 신상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의료관광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든지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은 뭐 클래시한 이런 피부 미용 의료기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거든요. 근데 요거 이노진은 조금 이제 웃길 수도 있겠지만은 요거는 이제 탈모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의료 관광이라는 포커스를 맞춰보게 되면은 충분히 요 정도도 수혜가 된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미백이라든지 한방이라든지 탈모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 종합해서 의료 관광을 조금 이제 국내에서도 정부에서도 이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의료 관광객이 한 30만 명 정도 추정이 된다라고 네.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한국에서의 어떤 미용이라든지 성형을 상당히 좀 선호한다라는 그런 부분도 지금 분위기가 어찌 보면 좀 수혜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노진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 탈모 치료 토탈 솔루션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중에서 네. 유일하게 국제 모바일 이식학회에서 탈모 치료 효과도 입증을 좀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노진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 이런 이유도 있지만은 또 단 한 가지입니다. 네. 뭐 구축보다는
아파트 신축이 더 낫잖아요. 그리고 중고차보다는 신차가 더 낫고, 그리고 뭐 명품백도 신상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새롭게 묶인다는 네, 점에서. 그렇죠. 네. 이노진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 관광에서 또 새롭게 떠오른 수혜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노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탑픽은 뭐 롯데관광개발 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중국 소비와 관련돼서 어떤 수혜주들이 중국의 뒤에 공포에도 불구하고 떠오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호텔신라, 이노진, 그리고 토픽 종목으로는 롯데 관광개발 추천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일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